답지를 베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답지 보고 베꼈어? 라는 말은 하지 않고 오늘 정말 잘 푼 것 같더라 연기를 하죠.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래서 찾게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엄마가 숨겨놓은 답지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답지를 베낀 게 모른 척 할래 모른 척 할 수 없이 우리 풋풋한 초등학생 친구들은 눈에 뻔히 보이게 거짓말을 걸려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아이도 답지를 베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걸려서 혼나는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답지를 본 적이 없어요. 답지를 보면 저것보다 곱하기 1000배는 나한테 돌아오겠지 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지를 본 적이 없지만 수학은 없는데요. 영어는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우선 거짓말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아이들이 답지를 베낀 걸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베꼈는데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답지를 베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대부분 초등학교 친구들은 연산 문제집을 많이 베껴요. 너무 지루하고 하기 싫으니까 연산을 1번으로 많이 베낍니다. 자, 그런데 암산을 이제 넘어서서 과정을 쓰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연산들이 있죠. 그런 연산에 과정 없이 답만 쭈루루룩 있는 경우 대부분은 걸릴 확률이 매우 높죠. 특히 그런 페이지에서 평소보다 오답률이 급격히 줄어든 모습을 계속 퐁당퐁당 보인대. 맞았다가 왕창 틀렸다가 엄청 잘했다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답지를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저는 그럴 때 일단 한 번은 눈 감아줍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답지 보고 베꼈어? 라는 말은 하지 않고 연기를 하죠. 오늘 정말 잘 푼 것 같더라. 이거 문제 하나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할 때 그 문제를 푸는 모습만 봐도 이제 아이가 긴장을 타게 돼요. 답지를 본 아이들은 보통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자기가 못 푸는 것도 아니지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표정이나 눈빛부터 이미 긴장을 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되게 엄마가 태연하게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더 느리게 하고 뭔가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답지를 베낀 걸 어김없이 알 수가 있고요. 교과에서도 답지를 베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마찬가지 풀이 과정 없이도 답을 적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는 머리를 쓰기 시작해서요. 정말 분명히 봤는데 답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틀렸잖아요. 근데 그 틀린 게 어떤 한 유형에 맞고 틀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한 유형이 1000개가 나온다 라고 하면 보통 위에 거는 맞춰야 되고 밑에 게 틀려야지 정상이죠. 근데 아이들이 위에 걸 틀리고 밑에 거 맞춘다든지 이런 패턴이 계속 무작위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답지를 베꼈을 경우가 굉장히 높죠. 디딤돌 기본 같은 문제집은 응용 부분이 나오는 페이지들 있죠. 뭐 발전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응용 문제들은 아이들 생각보다 잘 틀리는 부분인데 평소 오답보다 굉장히 정답이 너무 높을 때 이럴 때는 조금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평소 사인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죠. 숙제를 하라고 하면 이미 인상부터 쓰고 하기 싫다고 뭔가 이렇게 짜증내는 막 억지로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한두 달 지속되다 보면은 보통 그 기간에 답지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답지를 빨리 보게 되면 7살 아이들도 답지를 베끼고요. 굉장히 늦게 보게 되면 5학년 때 베끼기도 하죠. 5, 6학년 때. 어쨌든 누구한테나 통가을애처럼 생기는 이 답지 보는 아이들의 거짓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면 좋을지. 아까 제가 처음에는 모른 척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3번 동안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없어서 한 번만 참고 2번을 못 참는데요. 그래도 어떨 때는 엄마가 헛다리 짚을 가능성도 있긴 있어서 저는 보통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계속 하다 보니까 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아요. 어긋나지 않아서 보통 백발백중이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좀 아이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오해가 지나칠 수도 있고 또 너무 뭔가 못마땅해서 더 그럴 수도 있고 적어도 3번 정도는 그런 느낌이 싸하게 들 때 일단은 넘어가 주죠. 그리고 그 느낌이 들었을 때 오히려 아이들한테 칭찬해 주거나 뭔가 양심에 찔릴 만한 말들을 해줘요. 오늘 너가 이렇게 하기 싫어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네? 너가 그 하기 싫은 마음을 잘 참고 너가 노력을 했구나. 그 노력을 굉장히 칭찬해. 이런 식의 말들 아이들한테 해주면은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찔린 표정이 싹 이렇게 얼굴에 번져가요. 근데 보통 여자친구들이 더 잘 감춰요. 남자친구들은 더 잘 드러나요. 그렇게 뭔가 양심에 찔릴 말을 이렇게 엄마가 해주면 오히려 더 티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진짜 여자아이들은 잘 감춰요. 그래서 훨씬 더 여자애들한테는 잘못했다가는 이제 감정의 상한선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번의 기회는 좀 가지면서 언제 이걸 오픈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3번은 참는다. 3번 안에 몇 번의 아이들을 믿고 있다는 엄마의 어떤 표현들을 해준다는 거 중요하고요. 2번째는 제가 문제를 골라서 풀려본다고 했죠. 연산도 그렇고 교과도 그렇고 문제를 하나 골라서 풀려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행위를 엄마가 의심할 때만 하면 안 되죠. 평소에도 아이가 수학학습을 한 거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몇 개 정도는 아이가 맞은 문제 중에서도 물어보는 행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걸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느낌이 싸하니까 물어본다? 그럼 엄마가 나 의심하나? 이런 생각 아이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평소에 맞추는 문제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물어보면서 이런 빌미가 느껴질 때 잡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은 자 답지를 본 거 이제 다 알게 됐어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제 열이 날 만큼 났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변화할까요? 소리치면서 너가 내 딸이 맞냐 아니냐 너가 이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미 답지를 베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저는 사실은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아이가 보지 않아야 되고 보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아이가 알아야 되고 아이가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너무 거짓말한 게 화가 나니까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화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쏟아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거 첫 번째 걸렸을 때 하면 좋진 않아요. 여러 번 그런 행동이 반복됐을 때는 아 내가 너를 이만큼 믿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고 정말로 그렇게 화가 나서 감정에 호소할 수 있지만 초반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단 왜 베낄 수밖에 없었는지 아이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사실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엄마 편보다는 아이 편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 왜 베낄까요? 첫 번째, 문제 난이도가 맞지 않아서. 두 번째, 엄마가 틀리는데 자꾸 화내니까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세 번째, 나 오늘은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나 오늘 좀 쉬고 싶었는데 그 말조차 엄마한테 무서워서 할 수 없어서. 이런 거. 또 학원 숙제를 베꼈다? 아, 나 가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억지로 끌고 가서 나 지금 억지로 다니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식의 억눌렸던 마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공감해 주셔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은 잘못된 거라고 계속 얘기하시기보다 거짓말 잘못된 건 나중에 다시 짚어주더라도 아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중등 과정을 가서 초등학생 친구들이 선행을 나갈 때도 생각보다 잘 베껴요. 왜냐면 이 정도 되면 인터넷 검색하면 답지 찾아낼 수 있거든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 다 알아요. 다만 이거를 알면서도 하는 아이가 있고 알면서도 안 하는 아이가 있죠. 알면서 안 하는 아이를 만들려면 아이가 공부하는 과정에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부분들을 엄마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한테 인식해줘야 아이는 그걸 솔직하게 말하고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겠죠. 이게 반복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그래요. 그래서 초등 때 이런 게 걸린 게 사실 차라리 다행이고 중고등은 정말 눈 깜짝할 정도로 진짜 못 발견할 수도 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발견해주면 그나마 다행이지 진짜 기가 막히게 베끼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 머리를 거기다 쓰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초등 때 보여졌을 때 중학교 가기 전까지만 그 기간 안에서는 충분히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여지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엄마가 보여주시면 아이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과 분리시켜서 걸린 그 즉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만 조금 더 며칠 지나서 감정이 서로 다 누그러졌을 때쯤 그때 정말 진지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한테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죠. 제가 아이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자신을 속이면서 공부를 할 바에는 나는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 하지 마라. 차라리 못하는 것보다 그냥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쁘다. 너가 잘하는 걸 내가 바래서 너한테 공부시킨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시킨 건데 언제라도 너의 능력이 그러지 않은 것 같다면 얘기를 해줘도 된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지 고민해 보겠다. 언제든 너가 나한테 SO를 치면 그게 공부를 못해서 나 도저히 공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라도 나는 너를 도와줄 거고 언제나 네 편이 돼주겠다라는 확신을 주면 아이는 절대 그거 선택하지 않아요. 저는 일부러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답지를 숨겨놓고 나가지 않고요. 답지가 모아져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아진 장소에 두고 그냥 나가요. 저희 큰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집과 답지가 같이 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저한테 이렇게도 얘기하죠. 답지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유튜브에서 그러던데? 이렇게. 그러면 그래? 그러면 물어보지 말고 너가 혼자 알아서 공부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베낄 수도 있는 여지는 아이한테도 준 거지만 내가 너를 믿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케이, 나 오픈할 수 있어. 라는 모습도 아이한테 주는 것이 엄마가 아이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안 될 건 안 된다고 딱 선을 그으시는 게 알맞은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답지를 보고 거짓말하는 아이한테 우리가 엄마로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7세부터 초6까지 여전히 고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이 친구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궁지를 몰면서 감정을 쏟아내시기보다는 감정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좀 아이의 입장에서 들어주려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고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